안녕하세요. 저는 이음재무설계 김승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살고 계신 최현아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최현아라고 합니다. 교사에 갓 임용된 새내기 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돈을 벌다 보니 제 스스로 돈 관리를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가입된 보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앞으로 제가 길게 내야 될 보험이니까 내용을 알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보험증권을 가지고 오면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듣고 보험증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약자가 엄마로 되어 있어서 보험증권도 못 준다고 하는데 제가 보험사랑 한참을 실랑이해도 결국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험료를 내고 있고 보장받는 사람도 저라고 하는데 계약자가 엄마로 되어 있어서 보험증권을 줄 수 없다니 참 기가 찬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오늘도 재밌는 사연 신청해 주셨네요. 현아 선생님은요, 이제 20대 중반인데요. 교사가 돼서 돈도 잘 모아 나가고 싶은 마음에 상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 본인도 몰랐던 본인의 보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침 어머니도 야, 이제 너가 수입이 생겼으니까 보험료 직접 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보험료 납입하는 계좌까지 변경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본인의 보험을 보고 싶은 게 맞잖아요. 사례자분이 보험 계약자가 아니어서 보험사에서 증권을 줄 수 없다, 이 상황은 사실 당연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최현아 씨에게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보험 계약 관계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계약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의 계약 관계, 그 중에서도 계피수라는 개념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을 든다, 보험을 가입한다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보험도 당연히 계약 관계입니다. 어디랑 계약을 하느냐? 보험회사랑 계약을 하죠. 그런데 그 안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자가 꽤 많아요.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해야 보험을 정확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계피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계피수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앞머리를 줄인 겁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험계약 자체는 사실 꽤나 복잡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을 계약할 때는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잘 이해하고 도장만 꽝꽝 찍으면 됩니다. 중간에 물론 공인중개사가 있긴 하지만 이분은 그냥 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사가 없이 당사자 간 둘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계약은 이 둘 간의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크게 계약은 보험사와 계약자 간 이루어집니다. 즉 계약자는요, 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의 주인이죠. 당연히 계약을 유지하고 해지하고 변경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최현아 씨의 경우도 본인의 보험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계약을 처음에 했던 어머니가 계약의 주인이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현아 씨한테 보험증권을 주지 않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최현아 씨의 보험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계약에서 최현아 씨는 무엇이 되나요? 바로 피보험자입니다. 이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피보험자예요. 예를 들어서 나 암보험 하나 있어 라고 한다면 암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피보험자입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암에 걸려야 되는 사람, 농담인데요. 뭐 이제 암 걸리라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이 암을 걸리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보험자인 거예요. 계약자는요, 암보험을 가입한 이 계약의 주인입니다. 엄연히 다른 거죠. 마지막으로 수익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수익자는 말 그대로 이 수익을 보는 사람,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 즉 암진단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계피수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했겠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분들은 크게 신경 써보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계피수는 특별히 건들지 않으면 한 사람 동일한 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즉 내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되는 경우예요. 내가 계약하고 내가 아프면 내가 돈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 사례자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계약자는 엄마, 피보험자는 최연아 씨, 수익자는 엄마 또는 법정 상속인 정도가 될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계약관계를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험으로 계약관계를 따질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 경우에서 살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자가 보험의 주인이란 점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서 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보상을 청구하거나 변경 처리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약자를 맡는 게 사실 관리가 편합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피보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계약자가 상의 없이 보험을 해약한 안 좋은 경우도 있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금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대부분의 보험은 사실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사망보험의 경우, 뭐 사망하면 1억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계피수의 설정과 보험료를 또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왕 똑같은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세금 없이 받는 게 좋을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자 설정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수익자란에 법정 상속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법으로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순서, 즉 법적 상속인이 가입한 본인의 의사와 본의 아니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설정한 수익자를 또 까먹고 있다가 원하지 않게 그 사람에게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수익자로 했는데 향후에 이혼했다 이런 경우에 수익자가 아내로 되어 있으면 되게 좀 애매할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연말정산 공제 때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계약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라면 이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이슈들이 어느 분께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고민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보험 계약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생각보다 의외의 사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무엇이든 공부에 손해볼 건 없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이해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을 포함한 돈에 관련된 궁금증은 무엇이든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사례를 선정해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